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알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21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틱톡과 위챗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아주 뜨겁습니다. 틱톡은 동영상 공유 앱, 위챗은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중국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두 앱을 금지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사했습니다. 결국 18일, 20일부터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챗은 20일 0시부터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반면 틱톡의 경우 상황이 급변했는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과 월마트가 머리를 맞대요. 미국 내 사업 관련 새로운 안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상적 합의가 될 것이라며 이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서비스를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따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틱톡 금지령은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상무부의 위챗 사용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SBS는 지난 16일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8시 뉴스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뉴스 방송 시간이 55분에서 70분으로 늘어나는 대신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신문협회가 SBS의 이번 개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PCM입니다. PCM은 프리미엄, 커머셜, 메시지의 약자로 쉽게 말해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방송법상 케이블 방송 등의 유료 방송들은 프로그램 하나당 최대 1분 분량의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인 지상 전파를 사용하죠. 그래서 더 높은 공공성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돈을 더 벌고 싶은 지상파 방송들은 꾀를 냅니다. 2016년 말부터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다 PCM, 즉 중간 광고는 아닌데 사실상 중간 광고나 다름없는 유사 중간 광고를 끼워 넣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BS가 급기야 이 PCM을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장하자 PCM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태다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진 것입니다. 신문협회는 이와 같은 주장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하루빨리 지상파 방송의 PCM 편법 행위를 규제하고 방송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다시 지상파에서 중간 광고 안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어제 오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같은 단지에 사는 69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은 19일 화투를 치다 붙은 시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요. 특이한 점은 용의자가 범행 직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용의자는 이웃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다가 19일 밤 9시쯤 자신이 돈을 잃자 여기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증거가 없다면 6명의 신원만 확인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층에 내려갔을 때쯤 용의자가 칼로 여기 사람들을 찌르겠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올라가 용의자를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후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약 2시간 뒤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을 기록하면서 38일 만에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는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보자면 지난달 말에는 하루에 100명이 넘게 확진된 데 반해 2주 전에는 평균 30명, 지난주엔 20명대, 어제는 17명으로 착실하게 줄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4분의 1에도 육박하기도 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2단계가 유지되는 27일 이후에는 또 2주간 추석 특별 방역이 시작됩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강화될 자세한 조치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들 알아보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평생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서 싸워온 인물입니다. 그는 27년간 종신적인 대법관을 지내며 가장 많은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다수 의견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약자의 차별에 맞서는 모습에 Notorious RBG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진보와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의 죽음에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백악관과 모든 연방정부 건물엔 독의가 개항되었습니다. 한편 여태까지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5명은 보수 계열, 4명은 진보 계열 인사였는데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계열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념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